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밤이면 별들이 쏟아질 듯 가깝게 빛나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보다는 바람이 전해주는 나무들의 속삭임이나 산짐승들의 발자국 소리가 더 흔한 그런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듬직하게 버티고 있었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초가집들은 가난하지만 정겨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가장 위쪽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아주 낡고 작은 오두막 집에는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집은 지붕의 지피 오래되어 비가 오면 가끔 빗물이 새기도 하고 겨울이면 황소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기도 하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는 반질반질 윤이 나게 닦여 있어 주인의 부지런하고 정갈한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고, 할머니는 텃밭을 일구고 패바느질을 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두 분은 금슬이 유난히 좋아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적막한 집안에는 두 사람의 말소리와 밥 끓는 소리만이 조용히 감돌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마을을 덮쳤는데,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길은 끊기고 짐승들도 모두 굴 속으로 숨어버린 그 혹독한 겨울날, 할아버지는 캄감을 구하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힘겹게 산을 오르다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지게 가득 나뭇가지를 싣고 눈 덮인 미끄러운 산길을 조심조심 내려오던 할아버지의 귀에 어디선가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 했으나, 그 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고 가섭어서 차마 발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덤불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털은 흙탕물과 눈에 젖어 엉망이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데다 뒷다리에는 피가 맺힌 상처까지 있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주인에게 버림받았거나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다친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그 가여운 모습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추위도 잊은 채 서둘러 입고 있던 낡은 속옷을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은 할아버지의 온기에 안도했는지 젖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속옷에 쌓인 강아지를 아랫목에 내려놓자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달려와 이게 웬 짐승이냐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에서 겪은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비록 짐승이지만 이 추운 겨울에 산속에 그냥 두면 얼어 죽을 것이 뻔해 차마 두고 올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인정이 많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을 데워오고 깨끗한 헝겊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행주에 따뜻한 물을 적셔 강아지의 젖은 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상처난 다리에는 된장을 발라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는 자신들의 저녁으로 끓여 놓았던 묽은 쌀죽을 그릇에 덜어 강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주었는데, 며칠을 굶었는지
강아지는 허겁지겁 죽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라며 연신 강아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두 분이 먹을 양도 부족했지만 굶주린 생명을 거두어 먹이는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었기에 노부부는 서로의 밥그릇이 빈 것을 보면서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노부부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강아지는 전날보다 한결 기운을 차린 모습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맞이했는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털이 북슬북슬한 녀석의 생김새를 보고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할머니도 그 이름이 참 좋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식이 없어 적적하던 노부부에게 복실이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날부터 복실이는 노부부의 진짜 가족이 되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을 따라다니며 장난을 쳤고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면 그 옆에 턱을 괴고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영락없는 막내 자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사람 입에 들어갈 쌀도 부족한 판국의 개까지 키운다며 혀를 차거나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짐승 거두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갖다 버리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기도 했지만 노부부는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않고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짐승도 살려고 태어난 목숨인데 어찌 모른 척 하겠나. 우리에게 와서 밥 한 술 나누는 것도 다 인연이지라고 말하며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노부부의 복실이에 대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복실이 또한 그런 두 분의 마음을 아는지 잠시도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의 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노부부의 식량독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우내 먹을 양식이라고는 말린 시래기 몇 묶음과 보리쌀 한 줌이 전부였지만 노부부는 끼니 때마다 자신들이 먹을 몫을 조금씩 덜어 복실이의 밥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배도 별로 안 고프지만 한참 클 놈은 잘 먹어야지 하며 할머니는 밥그릇을 싹싹 긁어 복실이에게 주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복실이는 그런 노부부의 정성을 아는지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는 듯한 눈망울로 두 분을 쳐다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며칠째 펑펑 쏟아져 내려 노부부의 작은 오두막집은 마치 눈 속에 파묻힌 토굴처럼 되어버렸고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막혀버렸습니다. 감도 거의 떨어져 방바닥은 냉골이 되어갔지만 노부부와 복실이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이불 하나를 뒤집어쓰고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밤이면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복실이에게 들려주었고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귀를 쫑긋거리며 듣는 시늉을 했습니다. 비록 배는 고프고 몸은 추웠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웃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부러워할 법도 했지만 노부부는 복실이가 곁에 있어 외롭지 않다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실이는 다친 다리가 거의 다 나았는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며 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자 복실이는 눈 쌓인 마당으로 뛰쳐나가 신나게 뒹굴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봄날의 나비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놀던 복실이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멈춰서서 뒷산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할아버지가 유심히 지켜보는데 복실이는 한동안 산 쪽을 응시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밖으로 끌어당기는 신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아, 날이 추운데 어딜 가자는 거냐 하며 타일렀지만 복실이는 막무가내로 낑낑거리며 할아버지를 밖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할머니도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럴까? 밥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복실이의 행동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할아버지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는 듯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문 쪽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결국 할아버지는 녀석의 성화에 못 이겨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라도 눈길에 미끄러질까봐 걱정하며 지팡이를 챙겨주었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복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서서 눈 쌓인 산길을 향해 달려갔고 뒤처지는 할아버지를 기다려주며 길을 안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든 길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믿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비탈에 이르렀을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와 얼굴을 때렸지만 할아버지는 복실이가 가는 곳에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복실이는 가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할아버지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고 꼬리를 흔들며 어서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복실이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아래 멈춰 섰는데 그곳은 평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바위 아래 특정 지점을 앞발로 긁으며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릴 정도로 크고 우렁찼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그곳에 도착해 복실아, 여기 뭐가 있느냐, 왜 그리 지저대는 게냐 하고 물었지만 복실이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고 땅을 파려는 듯 연신 앞발을 놀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저 눈 덮인 평범한 땅일 뿐인데 개가 이토록 흥분하는 것을 보니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기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땅속에 겨울잠을 자는 짐승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복실이를 말려보았지만 녀석은 더욱 거세게 짖으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할아버지, 여기에요, 여기를 파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 보는 복실이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주위는 온통 하얀 눈 세상이고 바람 소리만 윙윙거리는데 개의 짖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니 왠지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복실이가 가리키는 땅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눈에 덮여 있어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누군가 눈을 밟으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마을에서도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가 하인 한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에도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산책을 나왔다가 개의 짖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김노인 아니오, 이 추운 날 개를 데리고 여기서 굿이라도 하는 게요. 웬 개가 이리 시끄럽게 짖어댄단 말이오.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쏘아붙이며 탐욕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여 아, 예, 우리 복실이가 갑자기 산으로 올라와서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 부자는 복실이가 땅을 파헤치려는 모습을 보더니 눈빛이 번뜩이며 호, 걔가 땅을 파려고 한다. 혹시 저 땅 속에 보물단지라도 묻혀 있는 게 아니오. 짐승들은 사람보다 감이 좋다던데. 하며 은근슬쩍 할아버지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웃어 넘기려 했지만 최 부자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에게 눈짓을 하며 저기 뭐가 있는지 잘 봐두거라라고 속삭였고 할아버지는 그 모습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노인에게 유일한 가족인 복실이와 관련된 일에 흉한 일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복실이를 달래어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버티며 끙끙거렸습니다. 억지로 목덜미를 잡아당기자 그제야 마지못해 발걸음을 떼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그 바위 아래를 아쉬운 듯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할아버지는 등 뒤에 꽂히는 최 부자의 시선이 뱀처럼 차갑게 느껴져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할아버지는 복실이가 왜 그토록 그곳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최 부자가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지는 않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과 최 부자와 마주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복실이가 헛것을 본 건 아닐 테고 분명 뭔가 있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최 부자가 알았으니 큰일이네요. 그 사람은 바늘 하나도 남에게 안 주는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복실이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문 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노부부는 그런 복실이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은 불빛 하나 없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만 복실이가 짖던 그 바위 아래 땅이 아른거리고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옆에 누운 복실이도 잠들지 못하고 자꾸만 몸을 뒤척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고 할머니 역시 걱정이 되어 잠 못 드는 눈치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문풍지를 울릴 때마다 노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누군가 그곳을 먼저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아왔던 노부부의 삶에 복실이가 가져온 이 작은 파문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할아버지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이 나타나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신령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산 중턱을 가리키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놀라서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이미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고 눈은 그쳐 있었지만 세상은 더욱 깊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예사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났고 옆에서 자고 있던 복실이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고미와 호미를 챙겨 들었는데 할머니도 말없이 일어나 주먹밥 2덩이를 싸서 할아버지의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복실이가 괜한 짓을 할 리가 없으니 잘 살펴보고 오시구려. 할머니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앞세우고 다시 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눈이 더 쌓여 길은 험했지만 할아버지의 발걸음에는 왠지 모를 힘이 실려 있었고 복실이 또한 씩씩하게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산길. 노인과 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운명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도는 산길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흘렀는데 그 적막을 깨는 것은 뽀드득거리는 노인의 발자국 소리와 복실이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더욱 하얗게 변해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은 새벽바람에 흔들리며 은가루 같은 눈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기침이 나오려 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실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나아갔는데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고 힘찬지 마치 신령스러운 기운에 이끌리는 듯했습니다. 산 중턱 바위 아래에 도착하자 복실이는 어제보다 더 흥분하여 그 자리를 맴돌며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렸는데 꼬리는 쉬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고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며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냅니를 들어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쌓인 눈을 걷어내자 얼어붙은 흙바닥이 드러났는데 할아버지는 굳은 땅을 향해 조심스럽게 자리질을 시작했습니다. 꽝, 꽝. 얼어붙은 땅이라 태미가 튕겨나갈 듯 울렸지만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간절한 눈빛을 믿고 언손에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흙을 파내려 갔습니다. 한참을 파들어갔을까. 그이 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느껴지면서 짙은 흙내음과 함께 알 수 없는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실을 내려놓고 호미로 바꿔둔 후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마치 다치기 쉬운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복실이도 옆에 딱 붙어 앉아 숨을 죽이고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녀석의 귀가 쫑긋거리며 미세한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조금 더 걷어내자 가느다란 뿌리줄기 같은 것이 보였는데 할아버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뛸 정도로 긴장되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나무뿌리가 아니었는데 흙 속에 묻혀 있음에도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고 주변의 흙 색깔마저 다른 곳보다 유난히 검고 기름져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약초를 캐러 다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기에 직감적으로 이것이 귀한 물건임을 알아차리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복실아, 이것 봐라. 네가 찾은 게 이것이냐?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복실이는 짧게 멍하고 짖으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어 대답했습니다. 아직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얼핏 보이는 뇌두의 모양새만으로도 이것이 수십 년, 아니 100년은 좋게 묵은 산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할아버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산삼이라면 그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소문이 나면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팠던 흙을 다시 덮고 그 위에 낙엽과 눈을 꼼꼼하게 덮어 아무도 손댄 흔적을 찾지 못하게 위장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밝았으니 안 되겠다. 밤에 다시 오자꾸나.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타일러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 부자는 어제 산에서 본 노인과 개의 행동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뒤척이다가 날이 밝자마자 하인 덕칠이를 불렀습니다. 야,
덕칠아, 너 지금 당장 김노인네 집 근처에 가서 동태를 살피고 오너라. 어제 그 늙은이가 산에서 뭘 했는지, 혹시 뭘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샅샅이 알아봐야 한다. 최 부자의 명령에 덕칠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투덜거리면서도 김노인의 오두막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지만 그 속은 시커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김노인이 무언가 횡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덕칠이가 김노인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할아버지와 복실이가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칠이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쫑긋 세웠는데 할아버지는 빈지게를 쥐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과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감, 어디 다녀오수 빈지게로 뭘 하러 갔던 게요? 덕칠이가 불쑥 나타나 묻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아니네. 그냥 나무 좀 보러 다녀왔네. 하고 얼버무리며 황급히 살인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수상한 태도의 덕칠이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확신하며 최 부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덕칠이의 보고를 들은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그럴 줄 알았다. 그 늙은이가 분명 산에서 노다지를 발견한 게야. 걔가 미친 듯이 지저대던 그곳에 보물이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최 부자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당장이라도 산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김노인이 산에서 도깨비 홀린 짓을 한다더라. 개가 짖는 곳에 금덩이가 묻혀 있다더라. 하는 식의 헛소문을 내어 사람들의 관심을 김노인에게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점심때가 되자 빨래터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방아에도 김노인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얌전한 김노인이 산삼밭을 발견했다는 게 사실이야. 어쩐지 요새 그 집 개가 짖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더니만. 산신령이 점지해준 모양이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부러움 섞인 눈초리로 산중턱의 오두막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가난하게 살던 노부부였기에 동정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횡재를 했다는 소문이 돌자 시기심을 드러내는 이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한 마을의 촌장 어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팡이를 짚고 김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김노인의 성실함을 높이 사던 분이었습니다. 김영감, 계신가? 촌장의 부름에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촌장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네. 자네가 산에서 큰 것을 봤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 할아버지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촌장의 깊은 눈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핀 뒤 촌장을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복실이가 찾아낸 기이한 장소와 오늘 새벽에 본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촌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에게 복이 찾아온 것은 기쁜 일이나 복은 화와 함께 온다고 했네. 특히 최 부자가 냄새를 맡았다면 보통 일이 아닐세. 그 사람은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뺏어서라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위인이니 각별히 조심하게. 촌장의 진심 어린 충고에 할아버지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촌장이 돌아가고 난 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부엌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영감,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될까요? 괜히 큰돈 만지려다 화를 입을까 무서워요. 할머니의 걱정에 할아버지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의 허덕이는 아내와 자신을 가족처럼 따르는 복실이를 생각하면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 마오.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복실이를 통해 주신 선물이니 잘 거두면 탈 없을게요. 할아버지는 짐짓 태연한 척 말했지만 잡고 있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부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김 노인의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겉으로는 이웃의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그 속셈은 뻔했습니다. 허허, 김 노인. 날도 추운데 방구석에만 박혀있지 말고 나와보게나. 내 술 한 병 받아왔으니 한잔하세. 최 부자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만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복실이는 최 부자를 보자마자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이 평소의 순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면서도 저 똥개가 주인을 닮아 아주 사납구먼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마루로 나와 최 부자를 맞이했는데 최 부자는 캔마루에 걸터 앉아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내 듣자 하니 자네가 산에서 좋은 약초 자리를 받았다던데 혼자만 알지 말고 같이 좀 나누세. 이 산이 다 나라 땅이고 마을 땅인데 혼자 독차지하면 쓰나. 최 부자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할아버지를 떠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헛소문입니다.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걸 찾겠습니까? 그저 뎃감이나 구하러 다니는 거지요. 라고 딱 잡아댔지만 최 부자의 눈은 뱀처럼 번들거리며 할아버지를 옥죄어 왔습니다. 거참 섭섭하게 구는구먼. 내 자네 사정이 딱해서 쌀이라도 좀 팔아줄까 했더니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들은 마당 구석구석을 뒤지며 혹시라도 숨겨둔 것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고 복실이는 최 부자의 하인들이 장독대 근처로 다가가자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복실아 안 돼. 이리와 할아버지가 급히 소리쳐 말렸지만 복실이의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돌아가는 길에 대문 기둥을 툭 치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노인, 너무 욕심부리다간 배탈 나는 법일세. 좋은 말 할 때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거야. 내 눈은 속여도 산신령 눈은 못 속이지. 최 부자 일행이 돌아간 뒤 마당에는 찬바람만 쌩하니 불었고 노부부는 허탈하게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은 다 퍼졌고 최 부자까지 절이 나오니 오늘 밤 산에 올라가는 것이 과연 안전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김 노인의 집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창고에서 튼튼한 자루와 삽을 꺼내 손질했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든든한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영감, 정말 오늘 밤에 가시려고요. 최 부자가 사람을 시켜 지키고 있으면 어쩌나요? 할머니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이대로 두면 오히려 최 부자가 먼저 선수 칠 걸세. 오늘 밤 눈이 다시 온다니 발자국은 지워질 게야. 촌장님 말씀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는데 이는 마치 노부부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복실이는 문 앞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보초를 서듯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그 뒷모습이 늙은 주인을 지키려는 충직한 무사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노부부는 호롱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무사히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이웃의 눈길과 마을의 수근거림 속에서 과연 노부부는 복실이가 찾아준 그 귀한 선물을 지켜낼 수 있을지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실이가 벌떡 일어나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분명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고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어 마당 안을 훔쳐보는 듯 어른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고리를 잡았고 긴장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일까? 아니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누군가일까? 어둠 속에 숨은 불청객의 존재는 노부부의 심장을 조여왔고 이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실아, 오늘 밤은 네가 우리 집 대장이다.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잘 지켜다오. 복실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할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문 쪽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눈보라 치는 밤, 작은 오두막 안에서 노인과 개는 다가올 운명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화답하듯 복실이도 길게 울부짖어 어둠을 갈랐습니다. 담장 너머로 어른거리던 그림자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집안의 동태를 살피는 듯 하더니 복실이가 맹렬하게 짖어대자 이내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그림자가 최 부자가 보낸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소중한 기회를 영영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눈보라야말로 남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림막이 되어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굳게 다짐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임자, 아무래도 지금 가야겠소. 날이 밝으면 최 부자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땅을 파헤칠 게 분명하오. 라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할아버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고이 모셔두었던 깨끗한 무명천을 꺼내왔습니다. 이 귀한 것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지요. 캐내거든 여기에 잘 싸서 오세요. 할머니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할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단단했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할아버지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배를 덮는 덧옷을 더 챙겨주었고 따뜻한 물을 병에 담아 품에 넣어주며 무사기환을 빌었습니다. 복실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다 알아듣기라도 한 듯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어서 나가자고 재촉하는 몸짓을 보였습니다. 살인문을 나서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발이 앞을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꽉 쥐고 복실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복실이는 하얀 눈밭 위를 검중검중 뛰어가며 길을 했고 가끔 멈춰서서 할아버지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며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직 바람 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소리인 것처럼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누군가 뒤를 밟지는 않을까 싶어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센 눈발이 금세 발자국을 지워버려 다행히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낮보다 훨씬 험하고 미끄러웠는데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왠지 모를 공포감을 자아냈지만 앞서가는 복실이의 씩씩한 뒷모습이 할아버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복실이가 하늘이 내린 복덩이인데 나쁜 일이 생길 리가 없지.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복실이가 지저대던 그 바위 아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 덮인 바위 주변은 묘하게 환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작은 호롱불을 꺼내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바위 틈에 조심스럽게 안치하고 불을 밝혔습니다. 미미한 불빛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충분히 사물을 분간할 수 있었고 복실이는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낮에 파두었던 그 자리를 앞발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고 산신령님이 계실지 모를 산 정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가난하고 비천한 이 늙은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잡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은 마치 잠든 아기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고 신중했습니다. 얼어붙은 겉흙을 걷어내자 부드러운 속흙이 드러났고 흙을 한 줌씩 퍼낼 때마다 짙은 흙내음과 함께 코끝을 찌르는 알싸하고 달콤한 향기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도라지나 더덕의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기운이 도는 듯한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복실이도 그 향기에 취한 듯 얌전히 앉아 혀를 내밀고 구덩이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니 드디어 흙 속에 묻혀있던 귀한 물건의 자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뇌두 부분이었습니다. 뇌두의 길이가 어찌나 길고 마디가 촘촘한지 할아버지는 그 개수를 세어보다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건 100년도 더 된 천종산삼이로구나. 할아버지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 산삼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야만 캘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천종산삼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으며 혹시라도 뿌리가 상할까봐 손톱으로 조심조심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몸통이 드러나자 그 모양새는 더욱 기이하고 신비로웠는데 마치 사람이 팔다리를 뻗고 누워있는 듯한 완벽한 동자 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굵고 튼실한 몸통에서 뻗어나간 잔뿌리들은 옥구슬처럼 맑고 영롱한 미색을 띠고 있었고 흙 묻은 그 자태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산을 타며 약초를 캐왔지만 이토록 완벽하고 거대한 산삼은 이야기로만 들었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할아버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복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부부에게 큰 선물을 주었구나. 할아버지는 옆에 있는 복실이를 껴안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뺨을 핥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그 순간만큼은 추위도 가난도 세상의 모든 시름도 다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가장 가늘고 긴 뿌리 하나까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캐내어 할머니가 챙겨준 무명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천 위에 놓인 산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삼을 천으로 곱게 감싸 품에 넣으려는 찰나 갑자기 등 뒤에서 환한 불빛이 번쩍이며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내 땅에서 도둑질을 하는 놈이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고요한 산속을 뒤흔들었고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산삼을 품에 꼭 안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들이 서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두꺼운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 부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김노인 아닌가? 한밤중에 남의 산에 몰래 들어와서 뭘 훔쳐가는 개냐? 최 부자는 짐짓 놀란 척하며 빈정거렸지만 그의 눈은 할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무명천 꾸러미에 꽂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놀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품에 안은 산삼을 뺏기지 않으려고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최 부자, 여긴 자네 땅이 아니지 않은가? 여긴 주인이 없는 나라 땅이고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나무를 해다 쓰던 곳이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항변했습니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 여기 증서를 보게. 우리 증조부 때부터 이 산비탈은 우리 집안의 밤나무 밭터였네. 관아에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엄연히 내 땅이란 말일세. 그러니 그 땅에서 나온 것은 돌멩이 하나라도 다 내 것이야. 최 부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 문서는 최 부자가 급하게 위조했거나 엉뚱한 땅 문서를 들고 온 것이 분명했지만 힘없는 할아버지가 당장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뒤에 서 있던 하인 덕칠이와 다른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복실이가 앞으로 나서며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으르르릉 복실이의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덩치 큰 장정들도 흠칫 놀라 주춤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기만 하던 복실이가 이빨을 드러내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듯하니 마치 산신령이 보낸 호랑이처럼 무서워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저놈의 개새끼 당장 때려잡아라. 주인이 도둑질을 하니 개도 미쳤구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복실이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틈을 타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다 해도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하늘이 주신 기회를 어찌 억지로 뺏으려 하는가? 할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흥, 돈이 곧 하늘이고 법이지. 뺏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을 찾는 것이라니까. 최 부자는 답답했는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할아버지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끌고 가서 곤장을 맞게 할 테다. 도둑질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가. 최 부자의 협박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품속의 산삼을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렸고 복실이는 최 부자의 다리를 물어뜯을 듯이 덤벼들며 지저대어 최 부자가 감히 손을 뻗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횃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여보시오들, 이게 무슨 난리여. 그때 산 아래쪽에서 또 다른 불빛들이 올라오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촌장님이셨는데 촌장님은 이 사달이 날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굳은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최 부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억울하다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른, 마침 잘 오셨소. 이 김노인이 야밤에 내 땅에 들어와서 몰래 귀한 약초를 캐가려고 하질 않소. 내 딱 현장을 덮쳤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도둑 맞을 뻔했소이다. 최 부자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할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할아버지와 최 부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는데 할아버지의 품이 불룩한 것을 보고는 정말 산삼이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최 부자의 땅이라는 주장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너무나 기막힌 상황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촌장님, 여기는 버려진 땅이고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말을 더듬자 최 부자는 기세등등하여 보시오.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소. 도둑이 제발 저린 개지라며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최 부자의 말을 자르며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들 하게 산중에서 이게 무슨 추태인가. 일단 모두 마을 회관으로 내려가세.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날이 밝는 대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겠네. 촌장의 위험 있는 말에 최 부자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리기 어려웠는지 좋소. 내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가서 내 땅 문서를 확인시켜 주리다. 그때는 김 노인도 각오해야 할 것이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할아버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고 할아버지는 죄인처럼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복실이는 끝까지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최 부자 일행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산삼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산삼을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과 사건의 결말을 궁금해하는 마음들이 뒤섞여 마당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할머니도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 다친 데는 없으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두 노부부의 안타까운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졌지만 최 부자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서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기겁을 하며 발길질을 했지만 복실이는 끈질기게 물고 놓지 않으며 무언가를 뱉어내라는 듯 지저댔습니다. 그 소동 중에 최 부자의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는데 그것은 아까 최 부자가 흔들어 대던 땅 문서였습니다. 바람에 날려 촌장의 발 앞에 떨어진 문서를 촌장이 집어들었고 문서를 펼쳐본 촌장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과연 그 문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리고 복실이는 무엇을 알고 저리도 지저대는 것인지 모든 시선이 촌장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노부부의 운명은 촌장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품속의 천종산삼은 마치 주인의 억울함을 달래주려는 듯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이제 곧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치고 지나갔고 복실이는 승리를 예감한 듯 더욱 우렁차게 지저대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촌장 어른이 떨어진 문서를 집어들어 올리자 마을 회관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그 낡은 종이 한 장에 집중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황급히 그 문서를 낚아채려 했지만 복실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리는 통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촌장님은 돋보기를 꺼내 코끝에 걸치고는 새벽의 희미한 빛에 문서를 비추어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만큼 긴장된 순간이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문서를 들여다보던 촌장님의 미간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허탈한 듯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참, 최 부자. 자네 이 문서를 정말 자네 땅 증서라고 가져온 것인가? 촌장님의 물음에 최 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렇소.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산문서가 틀림없소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어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역력했습니다. 촌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문서를 마을 사람들 쪽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를 좀 보시오. 이건 산문서가 아니라 저 아랫마을 개울가에 있는 논문서일세. 게다가 날짜를 보니 이미 10년 전에 팔아먹은 땅이 아닌가. 촌장님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비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천하의 최 부자가 논문서랑 산문서도 구별 못한단 말이야. 남의 것을 뺏으려고 가짜 문서를 들고 오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최 부자의 얼굴은 잘 익은 감처럼 불그락부르락 변해갔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문서를 잘못 들고 나온 게요. 집에 진짜 산문서가 있단 말이요. 그는 뻔뻔하게 둘러댔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촌장님은 엄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으며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최 부자. 그 산은 자네 땅이 아니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함께 나무를 하고 나무를 캐던 공유지란 말일세. 관아에 물어봐도 주인 없는 땅으로 되어 있을 터인데 어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가. 촌장님의 일갈에 최 부자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벙긋거렸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설령 내 땅이 아니라 해도 산삼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아니오. 내 하인놈이 어제 낮에 먼저 봤다고 했소. 최 부자는 이제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하인 덕칠이를 쿡쿡 찌르며 거들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이조차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복실이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품속에서 산삼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명천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치자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천종산삼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산삼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 복실이가 찾아낸 것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이 되어 남의 공을 가로채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큰 산삼은 난생 처음 보네. 정말 산신령이 김노인 부부에게 상을 내리신 게야. 복실이는 마치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멍멍하고 우렁차게 짖으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최 부자를 향해 다시 한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다시는 우리 주인을 괴롭히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개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촌장님과 마을 청년들이 할아버지를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어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촌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산삼은 김 노인이 발견하고 캤으니 의심할 여지 없이 김 노인의 것이네. 그리고 최 부자는 가짜 문서를 들고 와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웃을 협박했으니 당분간 마을 회의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게나. 자네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 관아에 고발하여 엄벌을 받게 할 것이야. 촌장님의 단호한 처분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최 부자는 분함과 부끄러움에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두고 보자. 내 언젠가는 이 수모를 갚아줄 테다. 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을 따라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고 마을 회관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쫓겨가는 최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영감. 최 부자가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할아버지 주변으로 몰려들어 산삼을 구경하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김영감. 정말 축하하네. 평생 고생하더니 말년에 복이 터졌어. 이 귀한 걸 어디다 팔 텐가. 한양 장터에 내다 팔면 집 몇 채 값은 좋게 받을 걸세.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다 촌장님과 마을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복실이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지요. 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촌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네가 평소에 베푼 덕이 복실이를 통해 돌아온 걸세. 짐승을 가족처럼 아끼는 자네 마음이 산신령을 감동시킨 게지. 이제 걱정 말고 가서 좀 쉬게나. 이 산삼은 내가 잘 아는 약재상에게 연락해서 제값을 받도록 도와주겠네. 촌장님의 배려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복실이도 칭찬을 듣는 줄 아는지 촌장님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허기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 부부를 위해 따뜻한 국밥과 술상을 차려왔는데 마치 마을 잔치라도 열린 듯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자, 김노인, 한 잔 받으시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웃집 김서방이 막걸리 한 사발을 가득 따라주었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찌르르한 술기운이 퍼지자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고 비로소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음이 실감났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얻어온 고기 뼈다귀와 밥을 섞어 복실이에게 주었는데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복덩이, 많이 먹어라. 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할머니는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신기한 듯 복실이 주변에 모여들어 이 개가 산삼을 찾은 개야. 정말 똑똑하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이들의 손길이 싫지 않은지 얌전히 앉아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눈 덮인 마을은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빛났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쳤고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중한 산삼을 다시 무명천에 곱게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배웅을 해주었는데 마치 개선장군이 돌아가는 행렬과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촌장님과 이웃들에게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노부부는 가장 먼저 안방에 윗목에 산삼을 모셔두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진실했습니다. 방 안에는 산삼의 그윽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어 숨을 쉴 때마다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실이는 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아랫목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 금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촌장님이 소개한 한양의 큰 약재상이 소문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약재상은 산삼을 보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건 부르는 게 값인 천하의 명약입니다. 대궐의 진상에도 손색이 없을 물건이군요. 라며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이면 평생 먹을 걱정 없이 살고도 남을 큰돈이라 손이 떨렸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촌장님과 상의한 적정 가격에 산삼을 넘겼습니다. 약재상은 산삼을 귀하게 모시고 떠났고 할아버지의 손에는 묵직한 돈보따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긴 것이 꿈만 같아 노부부는 서로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영감,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아무렴, 꿈이고 말고, 하지만 복실이가 옆에 있으니 생시가 분명하오. 할아버지는 돈보따리를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는 이 돈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닐 것이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빚을 갚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그럼요. 최부자 같은 욕심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라며 할아버지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장에 나가 쌀과 고기, 떡을 잔뜩 사와 마을 회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를 위해 특별히 제일 좋은 소고기를 듬뿍 사왔습니다. 복실아, 오늘 저녁은 내 생일이다. 실컷 먹어라. 할아버지가 고기를 구워주자 잠에서 깬 복실이는 냄새를 맡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고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고 노부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가난하고 추웠던 겨울밤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뚫어진 문풍지도 새로 바르고 립감도 마당 가득 채워놓으니 오두막집은 대궐 부럽지 않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보내온 감사의 인사가 담 너머로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풍물 소리가 흥을 돋우었습니다. 욕심쟁이 최부자가 쫓겨나고 찾아온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부부는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처럼 복실이가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오늘은 그 숨소리가 더욱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음을 나누면 통하는 법이지. 네가 우리에게 온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다. 복실이는 잠결에도 꼬리를 탁탁 치며 할아버지의 손길에 화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소동은 끝나고 노부부와 복실이에게는 따뜻하고 넉넉한 앞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큰 잔치를 열기로 했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하얀 눈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노부부의 집 굴뚝에서는 평화로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험한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마을의 인심을 확인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냈으니 전화위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들기 전 장롱 속에 넣어둔 돈보따리보다 옆에서 새근거리는 복실이와 할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가족의 정은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노부부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성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행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오래오래 평화롭게 사는 일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듯 최 부자가 쫓겨나고 산삼소동이 마무리된 다음 날 아침의 마을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싱그러웠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김노인의 오두막집 굴뚝에서는 아침밥 짓는 연기가 힘차게 피어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객감이 부족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조심스러웠겠지만 이제는 마당 한쪽에 가득 쌓인 장작 덕분에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넉넉하게 불을 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셨고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아침을 먹으며 촌장님께 부탁하여 마련한 마을 잔치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큰 재물을 혼자 쓰지 않고 이웃과 나누기로 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영감, 떡은 얼마나 할까요? 고기도 넉넉히 삶아야겠지요. 할머니의 들뜬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 누구나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부족함 없이 준비하시오. 특히 우리를 믿어준 촌장님과 젊은이들에게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거요. 노부부는 돈이 생겼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은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해졌는데 김노인의 집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단지가 걸리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일손을 도왔고 장정들은 돼지를 잡고 술독을 나르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아이고, 김노인네가 복을 받더니 우리 마을 전체에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어.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며 연신 김노인 부부와 복실이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복실이는 맛있는 냄새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사람들은 그런 복실이에게 맛있는 고기 한 점씩을 던져주며 귀여워했습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고 마을 잔치가 시작되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김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당 가득 차려진 푸짐한 음식상 앞에는 웃음꽃이 만발했고 촌장님은 술잔을 높이 들어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을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을 김노인과 복실이가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이 기쁜 날을 마음껏 즐깁시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술잔을 부딪혔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최부자의 횡포에 기죽어 살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복실이었는데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목기 그릇에 제일 부드러운 살코기와 고깃국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복실아, 많이 먹어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런 호사를 누리겠느냐. 할아버지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복실이는 고개를 파묻고 허겁지겁 고기를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복실이 주변에 둘러앉아 복실아, 나중에 나랑도 산에 가자 하며 장난을 쳤고 복실이는 아이들의 손길을 귀찮아하지 않고 다 받아주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다 못해
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먼 친척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 욕심쟁이가 없으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구먼. 그러게 말일세.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최 부자의 몰락을 통쾌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입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욕심쟁이가 사라지고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인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노부부는 남은 음식을 챙겨 홀로 사는 노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가져가서 데워 드시게. 식으면 맛이 없으니 어서 가서 드시게나.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이웃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재물은 창고에 쌓아둘 때보다 이렇게 나눌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을 노부부는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보름달 빛만이 가득했지만 노부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부부는 낡은 오두막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비가 새던 지붕은 튼튼한 새 배지프로 두껍게 엮어 올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던 문풍지는 질긴 창호지로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부엌 아궁이를 손보아 방바닥이 골고루 따뜻해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겨울에도 추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새 단장한 집을 둘러보며 아이처럼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헛간을 고쳐 튼튼한 나무와 따뜻한 지푸라기로 복실이만의 근사한 집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복실이는 여전히 할아버지 곁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말입니다. 노부부의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는데 할아버지는 더 이상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무리하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할머니 역시 밤늦도록 침침한 눈을 비비며 캣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두 분은 볕 좋은 날이면 마루에 앉아 복실이와 함께 햇볕을 쬐거나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며 유유자적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영감, 우리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 말년에 이런 복을 누리나 모르겠소.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다 저 녀석이 복덩이라서 그렇지. 짐승이나 사람이나 정성을 다하면 통하는 법이야. 라고 답하며 허우 웃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기 시작하자 산골 마을의 눈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의 집 앞마당에도 노란 산수유 꽃이 피어오르고 담장 밑에는 냉이와 달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복실이는 더욱 활기차게 마당을 뛰어다녔는데 윤기가 흐르는 털과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비참했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집의 주인이자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데리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산삼을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산책을 하고 산신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산 중턱 그 바위 아래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준비의 간술 한 잔을 땅에 뿌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복실이도 할아버지를 따라 엎드리는 시냅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할아버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에 서서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복실아, 저기
우리 집이 보이는구나. 이제 저곳이 네가 평생 살 집이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복실이는 멍하고 대답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함께 견뎌내고 맞이한 평화이기에 지금의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맛있는 봄나물 반찬과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냉이 향이 방 안에 가득했고 보리밥에 쓱쓱 비벼 먹는 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았습니다. 역시 임자 손맛이 최고야.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려. 할아버지의 칭찬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순공을 내왔습니다. 세 식구는 오손도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진짜 행복임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잠이 솔솔 쏟아지는 오후. 노부부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루에 누워 낮잠을 청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노부부의 얼굴을 비추었고 산새 소리와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발치에 턱을 괴고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가끔 꿈을 꾸는지 다리를 움찔거리거나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춥고 무서운 밤이 아니라 포근하고 아늑한 휴식의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불을 켜고 옛날 이야기 책을 펼쳐들었고 할머니는 옆에서 바느질감을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실이는 방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누워 할아버지의 책 읽는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할아버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두툼한 요를 깔고 이불을 펴주었고 할아버지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복실이는 습관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를 파고들며 자리를 잡았는데 노부부는 그런 복실이를 밀어내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이 노부부에게 전해지며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영감, 오늘 하루도 참 좋았지요. 할머니가 조용히 묻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자네와 복실이가 곁에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네. 내일은 장에 나가 복실이 목줄이나 예쁜 걸로 하나 사줍시다. 할아버지의 제안에 할머니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빨간색 댕기도 하나 달아주면 더 예쁘겠어요.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노부부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실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색색거리며 깊은 잠에 빠진 복실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전생에 내 자식이었을까? 아니면 부모였을까? 어찌 되었든 이 생에서 다시 만나 참으로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잠든 복실이의 등을 토닥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를 다 겪고 난 뒤에 찾아온 이 고요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제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골 마을 작은 오두막집 안에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새 생명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을 나누며 작은 생명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노부부의 착한 마음씨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복실이가 물어다 준 산삼은 단순히 불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준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복실이처럼 귀여운 강아지가 찾아와 뜻밖의 행운을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그 행운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걱정일랑은 모두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산골마을 노부부와 복실이의 행복한 코골이 소리를 자장가 삼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